근데 옆에 보면은 이제 제 소개, 제 타이틀을 좀 적어놨거든요. 근데 뭐 한방 제한학과 전문이라고 써있고요. 그 안에는 바이오스 라이프 F5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저는 유니시티에서 비전을 바꾼 것 중에 하나는 이 제 상황과 유니시티의 사업이 조금 유사점이 많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유니시티 정보 다 드시고 계시죠? 네. 그 제품 먹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죠. 네. 때에 따라서는 어떤 병이 붙여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나는 그냥 쥐하려고 오메가3 먹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좀 똑똑해지다든지 뭐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시스템 제품을 먹었더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아침에 힘이 그런 경험을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실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 제품 먹었더니 당뇨가 좋아지고 혈압이 좋아지고 막 그랬어. 근데 주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런 게 어딨어? 이야기 듣지요. 근데 우리가 강의 듣다 보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과 영양제가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의 메디컬을 하는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천연 의약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업을 하는 거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진짜 긴데 주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게 깝깝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긴데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한의사 중에서도 전문의가 있어요.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잘. 의사들은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뭐 내과 의사 있잖아요. 근데 한의사도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그냥 일반인 한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아주 소수는 이렇게 양방처럼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이렇게 전문의 모드를 딴 한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방제약과 전문의를 원래 취득한 전문의 한의사지만 일반 사람들 상식 속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나는 전문인데 한의사 사람들은 그냥 한의사로 본다. 그러니까 뭐냐면 긴데 난 제약과 전문의가 맞는데 긴데 사람들 모르는 것 같다. 똑같이 우리 제품이나 유니시티 또는 이 프랜차이즈 오너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긴데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한의사부 처지와 빗대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시간 동안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비전을 잘 보시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넓게 생각해보고 멀리 생각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은 또 하나는 이런 상상력과 더불어 우리가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이러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 비전을 본다는 것은 내 상상력과 경험이 하나씩 결합이 됐을 때 조금 더 비전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상상력과 창의력을 조금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그런 유니시티 이야기를 좀 해드려보려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공부를 잘하려면 또는 내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내가 한국이 아니라 저기 바다를 넘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뭔가 시각이 탁 트이면서 집중력이 좋아진대요. 또 내가 이렇게 천장이 낮은 곳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천장이 높은 곳에서 공부를 하면은 뭔가 성적이 더 오르고 뭔가 연구의 결과도 올라간다는 그런 논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별내는 방. 자, 여러분 그냥 지금 아까도 강의 들으셨겠지만 그냥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마치 여기는 바로 옆에 바다가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강의 마치고 잠깐 시간 내시면 뒤로만 나가도 바로 바다가 있고요. 막 철렁철렁 하는 파도 소리를 들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쫙 하늘을 보면 이렇게 멋진 별이 떠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 강의하러 왔잖아요. 강의하러 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해가 막 지면서 노을이 쫙 펼쳐지는데 마침 그 옆에는 이렇게 긴제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저도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진료 마치고 집에 가서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런 멋진 풍경을 보면서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더 열리지 않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한번 해드려 볼 건데요. 소개해드렸듯이 잠깐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2006년도에 이제 한의사 보드를 따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한방재활학과 전문의를 취득을 하고, 현재는 한 10여 년째 이제 로컬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한의 원장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원장님 왜 원장님은 뭐가 부족해서 좀 유니시티 합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한의사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유니시티나 사업을 할까? 근데 이제 때에 따라 이제 사업 초기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아직 가져지지 않을 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 원장 한의원 안 되니까 다른 거라도 하려는가 보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 어떤 개중에 긍정적인 분들은 저 원장 대단해, 뭔가 한의원도 잘하는데 뭔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지적으로 좋은 걸 또 하네. 또 제가 제품을 환자분들께 권하거나 이야기하면 어떤 환자분들은 락보가 막 좋았던 환자분들도요, 환자분 이래이래해서 뭐 이런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면 갑자기 눈빛이 확 돌변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의 그런 반응에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의사면은 뭐 한약, 침, 뜻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근데 어떤 환자분들은 원장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는 한번 그런 거 먹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도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제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모두 하면서도 유니티를 계속해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많은 분들께 접하는 이유는 결국에 비전을 갖기 때문 아닐까요? 비전. 자, 여기 있는 거는 뭔가요? 비전. 비전 있어야 되죠? 제가 뭐 비전은 그러면은 이걸 봤을까요? 이건 아니겠죠. 저렇게 저 위에 여자처럼 뭔가 이렇게 쫙 보면서 내가 유니시티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그려지는 이런 멋진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저기 산 위에 사람이 서 있잖아요. 산 위에 저 사람이 서 있는데 저 산 위에 넘어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유니시티를 통해서 뭐 건강이 됐거나 경제적인 경우가 됐거나 또 그걸 포괄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있을까? 산 뒤에 무엇이 있을까? 어때요? 생각했을 때 멋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힘든 게 그려지시나요? 멋진 그림이요. 혹시라도 좀 힘든 그림이 그려진다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력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비춰줄 수 있잖아요. 제가 전문가로서 봤던 유니시티의 비전은 한의사로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비전을 갖고 왔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저희 한의원이고요. 저희 한의원 내부에는 이런 화단이 좀 있어요. 화단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보면 뭐 같으세요? 마늘종? 뭔가 막 들리는데? 제가 어떤 젊은 환자분들이 원장님 그때 화단에다 양파를 심어놨어요. 어떤 분들은 저도 원장님 파 왜 심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수선한 꽃이거든요. 수선한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진짜 파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선화를 한 번이라도 키워봤거나 꽃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저게 파가 아니라 그냥 수선화 꽃이 떨어진 그냥 뭐 줄기? 또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양파랑 파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때 뭔가 보이게 살 수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이두 가지를 심었어요. 최근에 심은 거거든요. 근데 둘 다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들이 저는 제가 심어놓고도 이거를 구분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제 친한 환자분이 그런 거예요. 원장님 근데 왜 토마토도 심었는데 저기 수박도 심었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방울토마토고 왼쪽은 애플수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는 똑같은데? 그랬더니 농구다리 이런 것도 왜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렇게 수박이나 토마토를 키우는 환경에서 많이 자라셨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전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야 뭔가 또 잘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한의사로서 또 전문의로서 한의사보다 일반 한의사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경험 속에서 제가 유니시티의 비전을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했던
그런 전문의로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갖고 그 경험들을 좀 전달해드렸을 때 나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그랬을 때 유니시티에서 더 강력한 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 주제를 제가 지난번에 받았을 때 강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전문의가 말하고 강력한 비전. 그 강력한 비전이라는 그 말에 사실 제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했거든요. 아, 정광희 대표님이 굉장히 강력한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돌아보라 저의 가장 장점은 전문의로서 봤던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분께 조금 일러드렸을 때 정말 강력한 비전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모습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 다 이런 모습이신 것 같거든요. 아닌 분이 있나요? 혹시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밝은 모습이신 것 같거든요. 왜 유니시티를 만난 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좀 그럴까요? 뭔가 다들 유니시티를 통해서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유니시티를 제가 비전을 참 좋다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유니시티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 Make life better.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Make life better. 네, 멋지십니다. 네. 이 Make life better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큰 비전이기도 했고,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요즘의 시대와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Make life better라고 할 때 이 better라고 하는 마지막 단어가 한의사인 저에게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멋있고 하였거든요. 자, 우리가 better에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한 말이 뭐가 있냐면 perfect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뜻은 다 알고 있죠. better는 뭔가요? 더 나아진다. 뭐 그런 거잖아요. 좀 더 나아진다. perfect는 완벽하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better보다는 perfect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아니냐고. 맞죠? 그래서 정해진 틀에 딱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가장 정답은 뭐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사자,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사자 그거 아니면 그냥 별로인 인생 약간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으실 거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기 삶을 주도해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거나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굉장히 다양성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배로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또 한의사 입장에서 보였냐면 양방은 우리가 양약 있잖아요. 또는 양의학적 기준에서는 사람을 고치거나 치료할 때 병이냐 병이 아니냐고 보잖아요. 그렇죠? 병이 아니면 그냥 괜찮은 거. 뭐 그런 경험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늘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MRI나 CT 찍는다고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머리에 이상이 없어. 그 의사가 뭐라고 해요? 정상이에요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아픈데 의학적 기준으로는 병이 아니라고 보니까 뭔가 불편한데 정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적으로 사람 볼수 있거든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혈액검사상에서 병원에서는 수치를 보고 정상이냐 아니냐는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수치가 200부터가 고지혈증이라고 쳤을 때 피검사를 했는데 198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긴 한데 정상 같진 않은 정상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차하면 고지혈증 갈 수 있는 아니 199라고 해볼게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3개월 뒤에 봤을 때는 200이 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수치상에서 이상이 정상 범위에서 안쪽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 건강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해서 본단 말이죠. 그러나 한의학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머리가 아프면 정상이 정상이야보다 네가 어디에 부족하니까 뭔가 어디가 좀 막혔거나 어디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걸 좀 채우거나 예를 들어서 198인 그 고질증환자 198인 사람한테 뭔가 이걸 조금 더 낮춰주기 위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예방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근데 그 노력이
200이 넘어간 사람한테는 또 다르냐? 같단 말이에요. 그냥 네가 그 고지혈증이 이렇게 좀 높은 어떤 이유들을 막 이렇게 해결하면은 그게 고지혈증 치료가 되기도 하고 뭐 예방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배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훨씬 더 퍼펙트보다는 더 좋은 개념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살면 굉장히 괴로워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 했어요. 완벽한 몸매가 됐어. 완벽한 몸매가 된단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완벽한 몸매가 된다.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고 근데 이걸 유지해 나가는 건 또 그런 그때부터 이제 괴로움의 시간 아닌가요?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근데 배로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10kg를 빼거나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냥 오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 달에 한 500g 받았어요. 그럼 더 나아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편안한 노력을 계속 반복해서 이번 달에 500g, 다음 달에 500g 조금씩만 더 나아지면 이게 쌓여가지고 완벽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더 낫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 시대에는 딱 맞는 개념인데 마침 유니시티의 캐치프레이즈는 Make Life Better.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만 더 낫게 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볼 때 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가 뭐가 부족하지 않는가? 너는 또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라는 관점에서 환자를 좀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나한테 있단 나. 제가 유니시티의 비전을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니시티 사업을 통하면 여러분들 개개인 건강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는 비전을 갖거든요. 근데 자 한의학적으로는 제가 환자를 모셨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려볼게요. 이 나라고 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환자가 저희 한에 왔어요. 근데 이 환자가 오자마자 제 원장실 책상에 손을 탁 내려놓은 거예요. 탁 내려놨는데 뭐였냐면 이 사람은 40년 된 습진 환자였어요. 주부 습진. 근데 습진이 40년이 됐으니까 그분 사이에 고치기 위해서 피부과를 계속 다녔단 말이에요. 피부과 가서 하는 치료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약물로 치료하다가 안 되면 스테로이드를 쓰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수년간 쓴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 쓰면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는 되지만 결국에는 의존성이 생기고 결국엔 조직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손을 탁 내밀었는데 약을 오래 쓰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상태였냐면 피부는 엄청나게 얇아져 있고 피부의 색은 굉장히 어두운 적색이었고요. 막 손톱은 다 변형이 와가지고 막 그런 상태였다. 근데 병원에서 우리 아이를 내원하게 된 계기는 병원에서 이제 약을 줄 수가 없대요. 그런 데서 왔단 말이에요. 40년 된 습진이고 약 그렇게 많이 쓰고 했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고쳐주세요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돼요. 어떻게 고치냐 이거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 말씀드렸듯이 배로라고 했잖아요. 네. 나는 그냥 이 사람 몸을 진단을 해서 그냥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낫게 내일보다 모레 좀 더 낫게 애를 썼어요. 그 사람은 진단을 저희가 조금 특별한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의 원인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제가 진단하니까 이 습진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의 기운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신장은 제가 여기 써놨지만 여기 한자 이거 혹시 읽을 줄 아실까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나잖아요. 나. 심장은 한의학에서 나와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뭐 있죠 이거? 이거 흰불이 희노애락 할때 희.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심장의 기운이 확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내가 괴롭고 내가 하기 싫은 걸 많이 하고 살면 심장의 기운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쭉 진단했을 때 심장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한약도 쓰고 물론 이게 유식 만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구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몸을 좀 하나씩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심장이 약해지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심장 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남편이 은근히 잊혀져 진짜. 대놓고 잊혀준 말고 은근히 잊혀져. 놀고 있으면 전화 와서 어디야? 얼마 없어?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자존감도 높고 활동적인 분이라 막 통장도 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구나. 억압돼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 에너지가 확 떨어지면서 이런 상부 쪽에 어떤 리프순환이 잘 안 돼서 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약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림프절 마사지를 통해서 몸을 조금씩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손이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근본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 다음에 근본 문제는 뭐예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좋아졌을 때 제가 그분과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 누구님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뭐 있어요? 혹시 가고 싶은데 못 갔던 거 뭐 있어요?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가지고 와보실래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가 쫙 나왔죠. 근데 거기서 혹시 지금 조금 남편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뭐 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도를 하니까 또 심장이 더 풀리면서 조금씩 몸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손이 한 절반 정도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작업은 뭐예요? 남편의 의처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이 손이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남편도 어떻겠어요? 뭐지? 했겠죠. 뭐지? 우리 부인 이거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한의원을 소환했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서 이렇게 좋아졌고 이게 메인 이유다. 당신이 부인을 사랑하는 건 아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의 배우자가 좀 깝깝해하고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에 폼을 줘봐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남편의 협조와 함께 이 손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이제 한 6개월 정도 치료하면서 이제 회복됐었거든요. 이 이야기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 각자는 이렇게 좋은 장학이 들어가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재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게 예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유니시티라고 하는 이 제품분들, 유니시티의 사업은 제 입장에서는 나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고 당당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비전을 갖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100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같이 짧게 살던 시대에는 그냥 내가 조금 아파도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 자식만 잘 되는데 라고 살지 않았는데 근데 100세 시대는 어떤가요? 이제 자식들로 다 출가시키고 소주도 놓고 했는데도 한 30년 남지 않나요? 굉장히 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여의 환자분이 오셨는데 두 분이 비슷해 보이는 할머니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침대에 두 분이 누워 계시는데 조금 젊어 보이신 할머니가 이렇게 물을 들고 오셨어요. 저희 로비에.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할머니가 공부하는데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 두 분 다 똑같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할머니라고 하는데 궁금해가지고 차트를 봤어요. 이게 몇 년생이신가 하고 봤더니 그 물을 떠가셨던 할머니는 76세? 근데도 사실 굉장히 젊어 보이셨거든요. 옛날로 치면 60대 초반쯤? 그럼 도대체 그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 몇 살일까? 하고 봤더니 89세이신 거예요. 35년생이신 건가? 근데 얼굴은 굉장히 젊어 보이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면서 어머니 모르는데 어머니 35년생이셨어요?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저기 뭐야? 옛날에 그러면 일제시대 학교 다니셨네요? 맞아. 사실은 나 해방 전에 일본 살다가 해방되는 동안 해방되고 일본으로 쫓아내가지고 배 타고 넘어왔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 때문에 배가 왔고 어찌어찌해가지고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 현재 나이가 있으실 건데 그래서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한 30년 남았다. 잘 알아놨죠?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실래요? 30년 전하고 되게 옛날 아닌가요?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도 이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게 한 40년 남았다. 40년 전 생각해 보시면 1980년도 아닌가요? 되게 옛날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만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주 막연하고 먼 미래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뭔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도구가 있다면
쌓여가지고 내 건강이 됐거나 무언가 됐거나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서 큰 비전을 보실 때 반드시 시간의 개념으로 같이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요만큼 좋아진 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죠. 왜 요만큼 좋아졌을 때 이 방법이 대단히 어렵거나 대단히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노력했는데도 요만큼 변했는데 이게 쌓여가지고 멀리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보면 반드시 시간의 개념을 조금 잘 보시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30년 전한다면 30년 전 생각했을 때만큼 그만큼 더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이런 식의 사각형 모습으로 살 수도 있겠죠. 뭐 건강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건강과 돈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건강도 좋고 운동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틀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특히 예시 비전을 봤던 거는 이 첫 번째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봤던 건강적인 문제에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방지하라고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방지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뭘 보는 질환이야,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한방지하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비의 문제를 좀 보고요. 마비. 두 번째 척추의 문제를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포츠 손상에 대한 문제를 봐요. 근데 이제 마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병원에서 2007년도부터 이제 레지던트를 했거든요. 근데 마비의 문제는 대표적인 게 뇌출혈과 뇌경색이에요. 그렇죠? 우리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시점은 우리가 딱 중풍이 발생했을 때 한방병원에서 환자를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 한 15년 정도 제가 수련하던 그 시기만 해도 우리가 뇌출혈 뇌경색 발생하잖아요. 그럼 한방병원에서 그분을 입원을 해요. 그러면 한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는 신경외과 의사도 있고 양성외과 의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와 한의사, 한방재활과 의사가 같이 협진을 통해 환자를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한의사들이 보지 못하는 저희 병원 특별한 거는 이 중풍을 딱 맞은 환자들을 간단하게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풍 환자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네. 중풍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확 마비가 돼서 오진 않아요. 풍이 막 발생했을 때는요, 뭔가 손에 힘이 좀 빠져있거나, 다리가 조금 뭔가 걸으려고 하는데, 그냥 조금 어색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발음이 좀 이렇게 어둔해져가지고, 얼굴에서 좀 이상해요.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응급실로 입원하면, 바로 이제 CT를 찍죠. 바로 딱 CT를 찍어가지고, 이게 뇌출혈이냐, 뇌경색이냐 보고, 그 다음에 뇌출혈 사이즈가 많이 크다라고 하면 응급적으로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전국대 병원이나 근처 지역 병원에 보내서 수술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입원을 하고 신경외과 의사하고 한방재활과 의사 같이 진료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비의 문제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왔는데 일정 시간 동안은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눕혀놓거든요. 눕혀놓고 이제 뇌 부종을 빼는 약을 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왔던 환자가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침상에서도 스스로 못 일어나고 소변도 이제 소변줄을 껴야 소변을 보고 뭐 그렇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뇌가 안정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재활치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어깨가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게 계속 누워있다가 어깨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를 베개를 받쳐놓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팔에 힘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보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걸어서 왔던 분이 한 보름 지났을 때는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기도 어렵고, 뭐 침대에 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풍 환자분들의 초기의 모습들인데요. 이제 운이 좋아서 시간이 좀 지나서 회복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 환자분들은 이걸 정상으로 복귀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 환자분들 보면서 환자복이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늘 이 이런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고령인 분도 있지만 젊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집안의 가장이고 자식은 셋인데 그 직업이 유체 노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슬프게도 집에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 또 슬프게도 배우자도 그냥 일반 주부예요.
갑자기 정적으로 좀 깝깝하고 네, 가깝해요. 깝깝한 모습이 온 거예요. 저한테. 야, 무섭다. 무섭다.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꼭 그렇게 어두운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중풍이 와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 근데 마치 집에 돈도 많고 뭐 자식들도 잘 자라고 와이프도 이래. 근데 이 사람은 유일한 낙이 등산을 하는 거였어요. 이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지상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어두운 게 아니더라도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원장님 그때 선생님 저는 지리산 천왕봉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아침에 탁 출발해가지고 어디 뭐 백무동 계곡에 출발해서 탁 올라가 중간에 산장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천왕봉에 가서 샤워도 하고 이래로 얼마나 상쾌한데요. 근데 나 이제 죽을 때까지 못하게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병원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거는 야 무섭다 일단. 만약에 내 가족이 그런 거면 어떨까? 또 내가 그러면 어떨까? 얼마나 삶이 불행할까? 물론 그 과정에서도 더 희망을 찾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계실 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고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는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중풍 환자 딱 오면 그때부터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CT 찍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약물 조사하거든요. 약 조사. 이 사람 무슨 약을 먹나? 근데 대부분이 약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이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을 안 먹고 있다 중풍 온 사람 거의 못 봤다. 그쵸? 그게 여러분들 상식에는 그렇지 않나요? 중풍이 그냥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약을 많이 먹고 있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문점과 궁금함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수혈 약방 내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치 약방 내과 주치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내과 교수님이 83세 완전 할아버지 내과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죠. 교수님 약을 먹고 있는데 왜 중풍이 옵니까? 했더니 권선생 약 중에 뭐 HDL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약이 없어서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약이 병을 못 고칠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약에 대한 이 환상을 좀 깨야 되더라. 우리는 그냥 약하면 건강해질 것 같고. 다 나을 것 같아. 그렇죠. 착각 속에. 네, 착각 속에.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약의 환상에서 조금은 한 발 벗어나 계신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약의 그런 환상 속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뭐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상상력을 좀 발휘해드렸잖아요.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거, 예방하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 약, 요만한 약 하나면 전부 다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아까 배로라고 했잖아요. 좀 더 나은 게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기어이는 근데 그게 안에 내추럴을 써놨죠. 좀 화학적이지 않고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게 내가 약만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유니시트 만나기 전에는 그냥 약은 그런 문제와 한계가 있어 라는 딱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한약으로 유니시트 만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나치성 환자분들을 많이 붙였거든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들을 막 고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게 아까 중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풍은 뭐예요? 혈압과 당뇨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대사질환이 해결이 안 됐을 거잖아요. 내가 웬만한 질환을 조금 고치겠는데 이 혈압 당뇨 답이 없는 게요. 왜냐하면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우리 아빠 고친다고 하더라도 어렵겠더라고요. 이게 평생 가야 되는 문제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 약 하나 상담으로 어느 시절에 어느 시절에 이렇게 약 먹이고 와서 상담하라고 하고 할까 좀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유니시티를 만나니까 이렇게 조금 더 낫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의학적으로 솔루션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논문이 이런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이 웹사이트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금치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들 바나나 좋아하세요? 네. 고구마 좋아하세요? 네. 뭐 있을까? 뭐 귀리 좋아하세요? 네. 우리 당뇨 걸리면은 콩밥 먹어요? 흰밥 먹어요? 콩밥. 왜 콩밥 먹어요? 잡곡밥 왜 먹어요? 좋다니까. 그냥 좋다는 게 없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정확한 기준을 보려면 뭐가 있냐? 잡곡밥하고 흰밥하고 차이는 식이섬유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깐깐해가지고 말캉말캉하게 만들어 놓은 거가 흰쌀밥. 네. 아까 그 거실거실 하잖아요. 거실거실한 거는 그 안에 식이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문을 보면 식이섬유를 먹으니까 혈압이 떨어져.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해야 되나요? 우리 혈압 떨어지려면 약만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보니까 뭐예요? 식이섬유를 먹었는데 혈압이 떨어지는데요. 이야, 이제 자, 이거 보네. 자, 식이섬유를 먹었더니 난수 암의 리스크가 떨어져. 와. 네, 사실은 이제 억지로 어떤 의사 입장에서는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놀랍죠. 응? 아까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푹 맞아가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식이섬유 넣으면 혈압 떨어져? 이야, 그러면 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를 좀 먹어야겠다. 네. 근데 대박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이 책은 뭐냐면 약사적이에요. 약사적. 그러니까 양리작용한 우리같이 전문가들에서 약사적인데 거기에 아까 그 식이섬유로 만든 약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고구마 먹을 것이 아니라 고구마. 식이섬유 먹고 혈압 떨어진다고 했는데 응? 시금치 주워 먹을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 먹으면 되겠다. 쉽지 않나요?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도 맞은 중풍 환자잖아. 이렇게 왔는데 최소한 나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약이면 더 주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더불어 봤더니 그런 논문으로 야, 나는 왜 몰랐지? 이런 게 있는데 왜 몰랐지? 했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했는데 봤더니 나만 몰랐던 거예요. 이 책 보니까 나만 몰랐지. 우리나라의 의사, 미국의 의사, 소위 말하는 의사들이 이걸로 본인의 몸도 관리하고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신세계를 본 거죠. 나는 그런 중풍이나 중풍에 대한 무서움을 받고 중풍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죄송한 말씀 파괴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마땅한 대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82대 그 내과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런 약을 없어서 못 고쳐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니까 몰랐던 거지. 실제로 이런 천연물로 사람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 신세계고 완전 놀랄 놀자예요. 야, 나는 최소한 그런 위험성이나 불안함. 우리 아빠가 당뇨약 먹다가 중풍 와가지고 이렇게 살 걱정을 좀 덜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과 기적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이런 유니시티에 대해서 이런 C+에 대해서 제 동료 한의사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모든 감동을 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일반인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바로 개원하는 양반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한의원에는 중풍 부성견을 보지 않잖아요. 그냥 6년제 졸업을 하고 어디서 좀 부원장 좀 하다가 그러니까 개인병원 차린 거예요. 개인병원에는 풍마장관 이런 분들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그런 감사를 경험을 한 거죠. 만약에 나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요 그런 거 다 너무 많겠죠. 그러나 나는 심각한 문제를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또 멈춰서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혹시 그 중에 고지혈 고량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아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약만 먹고 이렇게 하다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근데 뭔가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의학적으로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닌가요? 네. 근데 마치 그게 우리는 알지만 아직 사람들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대사질환을 확실하게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유니스트에서 강력한 비전을 봤던 그 이유 뭐냐? 대사증후군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한 번은 조금 더 인식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싶거든요. 자, 여러분 대사증후군 안 들어보신 분? 없지요? 네. 자, 대사증후군 그럼 뭐예요? 네. 계산 안 되는 거. 피가 탁한 거고 대사증후군. 자, 내가 대사증후군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 계산 안 되는 거. 들어는 봤는데 내가 설명해 주고 못하겠다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신다면 이 유니시티의 제품이 나의 건강에 주는 강력한 비전 또는 유니시티라고 하는 이 사업이 나의 삶에서 주는 강력한 비전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그냥 나 고지혈증약 먹어, 고혈압약 먹어, 당뇨 환자야 라고 사는 거 하고 난 대사증후군을 관리해야 되는 하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하면 우리가 보통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대사증후군 치면 이 나무거리를 많이 볼 거거든요. 대사증후군은 운동이 부족하거나 과식하거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당뇨, 비만, 고지혈 이런 게 와. 굉장히 건조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옆에 그림 있죠. 네. 이게 뭐예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투석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서만 멈춘 건가요? 저기까지 간 건가요? 저기까지 가요. 여기 계신 이 어르신이 오늘 아침에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먹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여기 계신 할아버지가 혈압약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먹었을 것 같잖아요. 이 할아버지를 보러 온 이 아들내미는 아빠 닮아서 혈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굉장히 그냥 건조하게 딱 이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사증후군이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때 모습이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성을 알 필요가 있고 그걸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나고 자라서 쭉 사는 하나의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병이 와서 내 삶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 몸을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사증후군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대사증후군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거잖아요. 네. 자동차를 새 차를 딱 사가지고 기름 안 넣으면 안 타죠. 네. 딱 가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굴러가려면 작동을 하려면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빼야죠. 그럼 기름이 연소가 되면서 루릉 하면서 가고 약간 이렇게 좀 배기가스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 차를 새 차인데 한 15년 타면 어떨까요? 이렇게 엔진에게 빼야 하겠죠. 네. 그래서 차 기름을 넣고 루릉 가는데 옛날에는 엑셀을 밟기만 해도 슝 가는데 한 15년 타면 어때요? 10년대 붕붕붕붕 간다든지 오르막길 갈 때 그러니까 이게 차가 가긴 가는데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응. 대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작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몸에 들어가서 쓰이고 배출하는 게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 기름 먹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자동차처럼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잉잉잉 할 때부터 어때요? 엄마 젖 먹잖아요. 네. 젖 먹으면 그 젖이 들어가서 몸에서 쓰이고 똥으로 나와요. 이거는 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지금 뭐라도 드셨을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뭐 먹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또 깜빡깜빡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가서 이제 배출할 거고 근데 차가 아까 15년 되면은 때가 깨갖고
비실비실 되는 것처럼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양분이 들어가면 이 혈관을 타고 몸에 영양분이 쫙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노폐물도 마찬가지로 이 혈관을 타고 쫙 배출돼요. 근데 아기 때 꽁갱이할 때는 혈관도 탁 해가지고 몸도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가 10년 써먹고 20년 써먹고 한 50년 써먹고 근데 또 써먹으면서 그냥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고 남편 때문에 항상 싸우기도 하고 막 복잡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조금씩 때가 끼는 거죠. 그러면 기계가 작동이 조금씩 안 되는 거죠. 그게 대사죠. 쉽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차가 15년 되면 제 역할 못하듯이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게 대사인데 그 가는 길이 이렇게 조금씩 막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단순히 고지혈, 고혈압, 당뇨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돼서 오는 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막 들어와야 되는데 머리로 잘 안 가. 그럼 뭐해? 내신이 좀 떨어져서 좀 깜빡깜빡하고 어렸을 때는요 보기만 해도 기억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야 떠오르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머리에 피가 좀 불통하니까 머리 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수도 있는 거죠. 또 여기 저기 하나 뼈다구 있잖아요. 뼈다구 왜 그러나 제가 의사니까 무릎 관절염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릎 관절염 하면 이제 환자들이 이제 관절염 약 먹고 뭐 하는데 안 낫잖아요. 관절염 왜 하겠어요? 관절염이 막 20대 때 오나요? 10대 때 오나요? 한 50년, 60년 써먹다 보니까 달아지기도 했는데 피가 들어가니까 여기 염증도 끼고 막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